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전국까지 겹치며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송년회와 단체 주문 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전국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이맘때면 연말 대목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어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통 세 개씩 사가는데 지금 하나씩 사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먹을 것도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갔는데 지금은 제사 것만 딱 사가고.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주문도 급감했습니다. 저희들 영업은 한 20-30%는 감소가 됐고요. 아무래도 감소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빨리 활성화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에 공직사회 등에서도 예정된 송년회를 취소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계엄과 탄핵 사태 등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온라인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6%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얼어붙자 전국 지자체에선 긴급히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자체들은 이른바 민생안정대책반 등을 구성하고 예비비를 적극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실시해 위기 극복을 돕고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행사를 열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또 공직사회부터 지역 음식점 이용하기, 송년회 재개 등 캠페인을 벌여 연말 대목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연말 송년 모임까지 취소하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면은 전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말 송년 모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국 지자체들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천대상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3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영향으로 물량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전세 가격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든 26만 4천여 가구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7만여 가구 수준에 그칠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물량으로 내년 입주 물량이 4만 8천여 가구에 달해 올해보다 늘어나지만 여전히 전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80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년도 주택 보급률이 워낙 낮은 상태로 전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후엔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88 대책 등 주택 공급 방안은 탄핵 정국 속에 국회 논의가 지연되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5년간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대책은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이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12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75.7로 대폭 하락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내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전국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북쪽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점차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강한 한기가 밀려오며 수요일부터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겠고 철원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18일인 수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서해상에는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에 최대 10cm, 전남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은 수요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저녁부터는 다시 동해안 지역에 눈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최대 10cm의 적설이 예상되고 시간당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파리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작심 발언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마음껏 축하받지 못한 상황은 아쉬웠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시즌 왕중왕전 월드투어 파이널에 참가한 안세영은 주최 측과 인터뷰에서 파리올림픽 작심 발언 이후 속마음을 처음 털어놨습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대표팀과 협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안세영은 큰 파장을 예상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발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파장이 많아 이렇게 커질지는 솔직하게 생각하진 못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후회하지도 않고. 마음고생이 뒤따랐지만 결승전에서 졌어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또 저는 지던 이기던 했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대표팀보다 자신을 위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28년 만의 금메달을 충분히 축하받지 못한 상황에는 못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많은 축하를 받기보다는 많은 질타도 당하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한국 배드민턴 역사상 단식에서 올림픽 정상에 오른 선수는 1996년 방수연 이후 안세영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 목표는 그냥 즐기고 싶어요, 배드민턴을.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그냥 즐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배드민턴의 레전드가 되고 싶습니다. 안세영은 짧은 휴식 뒤 내년 초 말레이시아 오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는데요. 용의자는 이 학교를 다니던 10대 여학생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 16일 미국 동부 위스콘신주에 있는 약 400명 정원의 작은 사립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Today at 10:57 a.m., our team was called to the Abundant Life Christian School
in reference to an active shooter. We know that the suspect shooter was a teenage student who attended the school. 경찰은 총격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숨진 용의자가 15세 여학생이고 9mm 권총을 사용했다고 익명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약 일주일 앞두고 평온한 교외 지역의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미국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We always send prayers. We always send thoughts. And then when are we going to stop doing that? This is not okay. If your kids are at school, they are not okay. If they are at church, they are not okay. Where are they going to be safe? 미국에서 학교 총기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메디슨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총 323건으로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 집계를 시작한 1966년과 비교하면 무려 3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들을 총기 폭력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의회 추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